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 결국 이 표창장 위조됐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일 텐데 어제 재판을 보면 일단 그 최성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표창장을 뭐 이렇게 준 적이 없다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 교수 측은 이 최 전 총장의 진술 신빙성 배척하는 데 좀 주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최성해 총장 관련해서는 뭐 학력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고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그 해온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표창장 절대 발급한 적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그와 더불어서 그 프로그램 자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그 프로그램에서 이 정경심 교수의 딸, 조국 전 장관 딸 본 적 없다. 네. 이걸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좀 확인해 본 결과 그 프로그램이 그 인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 네, 캐나다에 가 있었더라. 이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런 그 결국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성해 전 총장은 이 조국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서 본인을 회유했다고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예, 두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한테 와갖고 조국 교수 바꿨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교수가 바로 전화를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주로 듣는 입장이고 조국 교수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김두관 의원은 나한테 이제 뭐 고생 많으시고 뭐 그래도 참 진짜 그래 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유시민은 딱 자기가 시나리오를 하나 딱 만들었더라고. 요랬지요? 요건 요래 가는 건데 중요한 말씀 다 맞다. 맞고 요래 가는 건데. 지금 저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게 정 교수한테 이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랑 김두관 의원 또 유시민 이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애초부터 얘기 나온 얘기지만 조국 전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당시 해명이에요. 조국 당시 후보자일 겁니다. 후보자 시절에 그냥 잘 살펴봐 달라. 확인 좀 해달라. 기억 잘 한번 해봐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김두관 당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경위를 묻는 거였다. 총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라는 거고.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이 유튜브 하니까 알리려고 하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재 차원이지 뭔가 어떻게 최성해 총장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이거나 하거나 회유, 강압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인데 이제 법정에서 최성해 전 총장은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거죠. 조금 일종의 회유라든지 압박이 있었다는 뉘앙스의 증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등이 압박을 해왔다는 건데 이런 표창장 위조가 없었다고 해달라 이 뜻인 건데 하나 궁금해요. 그럼 최성해 전 총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이 법정에서 만약에 이 최성해 전 총장이 거짓을 한 거면 최 전 총장이 처벌받는 건가요? 위증이죠. 위증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증인 선서하거든요. 그러면 위증의 벌이 있음을 알고 이제 한다라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하는 건데 위증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과 잘못된 것, 반대된 걸 얘기했다고 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위증의 기준은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했을 때가 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은 왼쪽인데 제 기억에는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위증인 거죠. 객관적 사실과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성해 총장이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만약에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위증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 정경심 교수 측은요, 그러니까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양복을 선물하려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 전 총장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려는 거였을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이제 임명됐을 때 그때 이제 양복 환보를 해주고 싶은데. 재단사를 이제 보내겠다, 이제 이런 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그런 뭐 어떤 개인적인 또는 뭐 학교 일과 관련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정혜심 교수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또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분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분은 뭔가 자기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네. 그 자기 계산에 따라서 지금 증언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죠.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 전 비서관,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장모님 문제는 공소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우리 법대 한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거예요.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공수처라는 게 이미 법은 통과됐고 총선 이후에 이제 출범이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무슨 근거로 얘기 나올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러한 권한이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죠? 예. 공수처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고 저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저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예. 그런 그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정치적으로도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이쪽에 얼마나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정국을 지금 다시 지금 이제 끌어와서 네네.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뭐 조국 이슈를 가지고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 친조국 세력들은 그러면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겠죠. 네. 하지만 그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줄까요? 또는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려고 할까요? 예, 예. 다 주저할 수밖에 예. 없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총선 판세를 보자면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법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친문 핵심들만 다 끌어모아서 우리 정당 득표를 하더라도 우린 충분히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네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예. 정치적 계산하에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요. 어제 이 인터뷰에서 지금 화면에 보는 얘기도 했어요. 네. 공직기관 비서로 있을 당시 인사감증 담당했기에 윤석열 총장 지명 전 세관 여러 얘기 듣고 확인해보는 과정 있었다. 네. 이거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일을 지금 선거 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평도 있어요. 당연히 부적절하고 그런가요? 하나 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얘기 뉘앙스는 뭐냐면 네. 뭔가 있어 이 얘기거든요. 예, 예. 내가 인사검증했잖아. 뭔가 있어. 그러니까 들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예. 인사검증했죠. 뭐 있는데 왜 임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가 있으면 임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내가 인사검증했으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있으면 총장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당연히 빼야 되는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건 뭡니까? 약점 잡아가지고 우리 편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약점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시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 예. 이건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 있을 때 판단 잘못했고 능력 부족이었고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다 맞다고 하면. 예, 예.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지고 이해도 되지 않는 저는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요, 이게 이 본인 말이 사실이면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서 자기 검증해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나 다름없는데 법률 전문가께서 좀 의외네요. 네. 네. 그렇군요.